용학 2학년 친구들 겨울방학을 잘 보냈습니까? 겨울방학 끝내고 오늘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국어 심화 보충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왔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보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입장이 바뀐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앞에서 들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하고 입장이 바뀐 이야기를 한 편 들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늑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들려줬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들었는지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장인물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가 나오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지었고요. 또 그 지은 집들에 늑대가 쫓아다니죠. 그래서 아기 돼지들을 쫓는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늑대를 쫓아내고 아기 돼지들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입장이 바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닮아있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장인물, 또 중심사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 헬렌 옥슨버리 그림, 유진 트리비자스 글, 김경미 옮김, 시공 주니어 출판사입니다. 옛날 부드러운 털에 복스러운 꼬리를 가진 귀여운 아기 늑대 3마리와 엄마 늑대가 살았습니다. 첫째는 까만색, 둘째는 회색, 셋째는 흰색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 늑대가 아기 늑대 3마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세상에 나갈 시간이 되었구나.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지으렴. 하지만 크고 못된 돼지를 조심해야 한다. 알겠니?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아기 늑대 3마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기 늑대들은 캥거루를 만났습니다. 캥거루는 수레에 주황색 벽돌을 가득 싣고 가고 있었지요. 아기 늑대 3마리가 부탁했어요. 저희들에게 벽돌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래, 좋아. 캥거루는 주황색 벽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늑대 3마리는 벽돌집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벽돌집을 짓고 있네요. 어떤 벽돌집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날 크고 못된 돼지가 어슬렁거리다 아기 늑대들이 지어놓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아기 늑대들은 마당에서 크로켓 놀이를 하고 있었죠. 아기 늑대들은 크고 못된 돼지가 오는 걸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꼭 잠갔습니다.
못된 돼지. 여기 숨어있네요. 아기 늑대들이 크로켓 놀이 하다가 발견했어요. 돼지는 문을 두드리며 꿀꿀거렸습니다. 아기 늑대들아, 아기 늑대들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아기 늑대들이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차 마시는 건 꿈도 꾸지 마. 돼지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훅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거야. 돼지는 힘껏 훅 하고 불고 또 불었어요. 하지만 집은 꿈쩍하지 않았답니다. 벽돌로 지어서 완전 튼튼한가 봐요. 하지만 괜히 크고 못된 돼지라고 부르겠어요? 돼지는 쇠망치를 가져와서 집을 무너뜨렸어요. 아기 늑대 3마리는 집이 무너지기 전에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정말 겁이 났지요.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그때 아기 늑대들은 비버가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 늑대 3마리가 부탁했지요. 저희들에게 콘크리트를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좋아. 비버는 질척이는 콘크리트를 여러 통에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아기 늑대들은 콘크리트 집을 지었답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부어서 집을 짓고 있나봐요. 어떤 집이 되었을까요? 아기 늑대들이 일을 끝내자마자 크고 못된 돼지가 어슬렁거리다 아기 늑대들이 지은 콘크리트 집을 보았어요. 아기 늑대들은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죠. 그러다 크고 못된 돼지가 오는 걸 보고는 얼른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꼭 잠갔답니다. 돼지가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어요. 이 겁쟁이들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안 돼, 안 돼.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차 마시는 건 꿈도 꾸지 마. 그럼 내가 훅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거야. 돼지는 힘껏 훅 하고 불고 또 불었지만 집은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괜히 크고 못된 돼지라고 부르겠어요? 돼지는 구멍 뚫는 기계를 가져와서 집을 부수었어요. 이렇게. 아기 늑대 3마리는 가까스로 달아났지만 턱이 덜덜덜 떨렸답니다. 엄청 무서웠겠어요. 겨우겨우 빠져나가고 있네요. 아기 늑대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훨씬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바로 그때 아기 늑대들은 철사와 철근과 강철판과 커다란 자물쇠를 싣고 가는 트럭을 보았어요. 아기 늑대들은 트럭을 몰고 있는 코뿔소에게 부탁했지요. 철사와 철근 몇 개와 강철판 그리고 커다란 자물쇠 몇 개만 나눠주시겠어요? 그래, 그러지. 코뿔소는 철사와 철근과 강철판과 커다란 자물쇠를 많이 주었어요. 또 친절하고 자상한 코뿔소는 특별히 더 튼튼하게 만든 유리와 쇠사슬도 주었답니다. 그래서 아기 늑대들은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었어요. 아기 늑대들은 마음을 푹 놓았어요. 이렇게 철근과 철판을 이용해서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있네요. 다음날 크고 못된 돼지가 늘 그렇듯이 어슬렁어슬렁 왔어요. 아기 늑대들은 사방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기 늑대들은 크고 못된 돼지가 오는 걸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에 빗장을 지르고 67개의 자물쇠를 다 잠갔답니다. 돼지는 인터폰에다 말했어요. 덜덜 떨고 있는 겁쟁이들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안 돼, 안 돼.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차 마시는 건 꿈도 꾸지 마. 그럼 내가 훅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거야. 돼지는 힘껏 훅 하고 불고 또 불었지만 이번에도 집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히 크고 못된 돼지라고 부르겠어요. 돼지는 다이너마이트를 집에 설치하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이 펑! 하고 폭발했죠. 아기 늑대들은 복스러운 꼬리가 검게 끌린 채 가까스로 도망쳤답니다. 도망가고 있네요. 집 짓는 재료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무래도 다른 재료를 써봐야겠어. 하지만 뭐로 하지? 바로 그때 아기 늑대들은 홍학이 수레에 꽃을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 늑대들이 부탁했어요. 저희들에게 꽃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렴. 홍학은 꽃을 한가득 주었어요. 그래서 아기 늑대들은 꽃으로 집을 지었답니다. 예쁜 꽃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네요. 콘크리트보다 철근 철판보다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집이 완성되었을까요? 한쪽 벽은 금잔화로, 다른 쪽 벽은 수선화로, 또 다른 쪽 벽은 분홍 장미로, 그리고 나머지 벽은 벚꽃으로 지었어요. 천장은 해바라기로 만들었고 바닥에는 데이지 양탄자를 깔았죠. 욕조에는 수련을 띄우고 냉장고에는 미나리 아제비를 넣었어요. 부서지기 쉽고 바람에 흔들거렸지만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다음날 크고 못된 돼지가 어슬렁거리다가 아기 늑대들이 지은 꽃집을 보았어요. 돼지가 방울꽃을 울리며 말했어요. 꼬리를 긁고 덜덜 떨고 있는 겁쟁이들아,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안 돼, 안 돼!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차 마시는 건 꿈도 꾸지 마. 그럼 내가 훅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거야. 돼지는 있는 힘껏 불려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다가 부드러운 꽃향기를 맡았답니다. 정말 향기로웠죠. 돼지는 자꾸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더니 후 불지 않고 코를 킁킁거렸죠. 돼지는 계속 코를 킁킁거리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잔뜩 마셨어요. 그러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껏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크고 못된 돼지는 크고 착한 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는 노래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우, 크고 못된 돼지가 이렇게 크고 착한 돼지가 되어서 멋진 춤을 추고 있네요. 아기 늑대들이 숨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아기 늑대 3마리는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했지요. 하지만 돼지가 정말로 달라진 것을 알고는 집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아기 늑대들과 돼지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놀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잡기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받기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놀다가 지쳐서 돼지를 집으로 초대했지요. 드디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기 늑대들은 크고 착한 돼지에게 차와 딸기를 주면서 마음껏 놀다 가라고 했어요. 돼지는 기꺼이 그러겠다 했고 그 뒤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앞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그럼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들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와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이야기, 두 편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생각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주인공이 같아요. 돼지와 늑대, 그리고 아기 돼지, 아기 늑대, 어린 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 다 집을 짓는 이야기죠. 아기 돼지 삼형제도 집을 짓고 아기 늑대 세 마리도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로 한편에선 괴롭히는 자, 한쪽에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자, 집을 망가뜨리는 사람, 집이 망가져 도망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가 닮아 있었습니다. 또 형제끼리 사이가 아주 좋죠. 아기 돼지 삼형제도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했고 아기 늑대 세 마리도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편 이야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의 생각에는 먼저 입장이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돼지가 집을 지으면 늑대가 나타나서 집을 망가뜨리고 돼지들이 도망다녔다면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이야기에서는 늑대가 집을 지으면 못된 돼지가 나타나서 집을 망가뜨리고 또 다시 도망다니고 이랬던 이야기, 서로의 입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각자 집을 지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와 다르게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에서는 함께 집을 지었습니다. 세 마리 늑대가 함께 집을 지었죠. 세 번째로는 집을 짓는 재료와 방법이 달랐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볏짚으로, 나무로, 벽돌로 각자 집을 지었다면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에서는 함께 집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죠. 벽돌로 집을 지었지만 망가지고 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지만 또 망가지고 이번에는 더 튼튼한 강철판과 철근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지만 그것도 망가지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지었던 집을 짓는 재료는 바로 꽃으로 집을 지었었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선생님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야기의 결말, 끝이 달라졌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괴롭히던 늑대는 아기 돼지들에게 골탕을 먹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반면에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에서는 못된 돼지가 꽃향기를 맡고 착한 돼지로 바뀌어져서 아기 늑대 세 마리와 친구가 되어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두 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생님은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달라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달라졌는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됐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달라졌어요. 항상 돼지는 착한, 또 피해자 이런 생각을 했고 늑대는 나쁜, 못된, 사나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렇게 못된 돼지도 있고 또 못된 늑대도 있고 또 착한 아기 늑대들도 있고 또 아기 돼지들도 있고
이렇게 인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쁜 것이지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을 그냥 동물을 볼 때도 늑대는 되게 못됐을 거야. 사납고 포악하고 못된 동물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진짜 강한 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에서 보면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 튼튼한 벽돌로 지은 집도 철근 또 철판으로 만든 집도 못된 돼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아주 작고 약한 꽃들이 못된 돼지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강한 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로 강한 것이 부서지지 않고 부러뜨려지지 않는 것이 강할 것일까? 어떤 게 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결국에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괴롭혀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끼리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에서는 못된 돼지가 변화되어지면서 아기 늑대와 친구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도 뭔가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려고만 또는 골탕 먹이려만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기 돼지들도 늑대와 친하게 잘 지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기 늑대 3마리와 못된 돼지에서도 보면 돼지가 변하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아기 늑대들도 그렇게 변화된 돼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친하게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여러 가지 느낌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합장이나 배움 공책에 간단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와 입장이 바뀌었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늑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심 사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래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보림 출판사.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걸.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실은 아직 아무도 진짜 이야기는 몰라. 왜냐하면 늑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은 적이 없거든. 나는 늑대야.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그냥 알이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아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늑대가 토끼나 양이나 돼지같이 귀엽고 조그만 동물을 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그런 동물을 먹게끔 되어 있거든. 치즈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를 커다랗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짜 이야기는 재채기와 설탕 한 컵에서 시작되었지.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란다. 나는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지. 그때 마침 설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웃집에 가서 설탕을 얻어오기로 했어. 이웃집은 바로 돼지네 집이었지. 그런데 이 돼지는 머리가 좋지 않았어. 글쎄 자기 집을 지푸라기로 지었지 뭐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제정신이라면 누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겠어? 내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 그렇다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인을 불렀지.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안에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을 얻지 못한 채로 말이야. 바로 그때 내 코가 근질거리기 시작했어. 재채기가 날 것 같더라고. 나는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어.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는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지. 하츄!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 망할 지푸라기 집이 몽땅 무너지고 말았어. 그리고 지푸라기 더미 한복판에 첫 번째 아기 돼지가 있는 거야. 완전히 죽은 채로 말이야. 그 녀석은 처음부터 집에 있었던 거지. 집더미 속에 먹음직스러운 햄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건 어리석은 일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먹어버렸지. 눈앞에 커다란 치즈버거가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못할걸? 나는 기분이 좀 좋아졌어. 하지만 여전히 설탕은 못 얻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옆집으로 갔어. 그 집은 첫 번째 아기 돼지의 형네 집이었지. 이 돼지는 동생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머리가 나빴어.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더라고. 나는 나뭇가지로 만든 집의 초인종을 눌렀어. 아무 대답이 없었지.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돼지가 안에서 소리쳤어. 꺼져버려! 이 늑대야! 넌 못 들어와! 난 지금 턱수염을 깎는 중이라고! 내가 막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또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야. 나는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는 입을 막으려고 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요란하게 재채기가 터져 나왔어. 아츄!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집도 동생네 집처럼 무너지고 말았어.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아기 돼지가 있더라고. 역시 완전히 죽은 채로 말이야. 늑대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인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너희도 알지? 음식을 바깥에 그냥 놔두면 상하고 만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그걸 먹어치우는 것뿐이었어.
돼지를 2마리나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불렀어. 하지만 감기는 많이 나은 것 같았지. 그래도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은 못 얻었잖아. 나는 다시 그 옆집으로 갔어. 이 집은 죽은 2 아기 돼지의 형네 집이었지. 이 돼지는 3형제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어.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고. 나는 벽돌집 문을 두드렸어. 아무 대답도 없었지.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그러자 그 버릇없는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까자버려, 늑대야! 다시는 날 괴롭히지 마! 그런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어? 그 녀석은 아마 설탕을 한 자루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 1컵도 안 주겠다니. 욕심 많은 돼지 같으니라고.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케이크 대신 멋진 생일 카드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또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야. 나는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 다시 한번 재채기를 했지. 그러자 3번째 아기 돼지가 고함을 질렀어. 너희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라! 난 평소에는 꽤 침착하단다. 하지만 누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치고 말지. 내가 막 돼지네 집 문을 부수려고 할 때 경찰들이 달려왔어. 나는 코를 벌렁거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재채기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지. 나머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신문 기자들은 내가 돼지 2마리를 먹어치웠다는 걸 알아냈어. 그들은 감기가 걸린 늑대가 설탕 1컵을 얻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김을 3개 불어 집을 부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거야. 나를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로 만들었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진짜 이야기지. 나는 누명을 썼다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한테 설탕 1컵쯤은 구워줄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선생님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입견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늑대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늑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늑대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늑대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늑대에게 아기 돼지들이 설탕을 조금 나누어 주었더라면, 또 늑대가 심한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또 마지막에 아기 돼지가 늑대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늑대랑 아기 돼지도 앞에서 아기 늑대와 못된 돼지처럼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 밖에 또 달라진 생각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 이런 내용들을 종합장과 배운 공책에 간단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들려줬던 이야기 외에도 늑대와 돼지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3편의 이야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먼저 아기 돼지 세 자매 이야기와 또 아빠 돼지 삼형제와 아기 늑대 이야기,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그래서 아기 돼지 세 자매 이야기는 세 형제 대신에 자매들이 겪는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빠 돼지 삼형제와 아기 늑대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서 그 뒷이야기, 아기 돼지들이 커서 아빠 돼지가 된 뒤에 그 뒷이야기인데요. 왜 아기 늑대가 나왔을까?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는 여기가 아기 돼지들의 집인데요. 그 아기 돼지들의 집에 늑대가 찾아갔대요. 찾아갔던 늑대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늑대와 아기 돼지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보길 바라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